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전 소속팀 토트넘 하스퍼가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더욱 나아진 경기력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당한 선전을 펼치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떠난 레프트윙 포지션에서는 토트넘 하스퍼의 공격수들이 하나같이 아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토트넘 하스퍼의 현재 레프트윙 포지션 문제에 대해 엄청난 비난을 보내고 있고, 토트넘 하스퍼 현지 매체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레프트윙 포지션에 문제가 심각하며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를 영입하지 않은 구단 프런트에게 비난을 보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 하스퍼는 시즌 극초반에는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팬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 토트넘 하스퍼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순위도 초반보다는 다소 떨어졌고, 사실 팀의 성적보다도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그야말로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 하스퍼가 하락세를 탄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선수단에 발생한 많은 부상 문제가 1차적인 문제지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은 중원에서 지배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경기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닌 롱볼 위주에다 측면 윙어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해 공격을 풀어가는 단조로운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의 맹활약으로 그동안에는 꽤나 효과를 봤었지만 이제는 쿠두스 선수마저 막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 패턴이 없다시피 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은 당연히 하락세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이번 시즌 공격 자원들이 정말 심각할 정도의 폼을 보이면서 득점이나 활약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손흥민 선수가 팀을 떠나면서 발생한 레프트윙 포지션에서의 공백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토트넘 하스퍼는 마티셀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역대 최악의 부진을 보이면서 경기를 망치는가 하면, 본래 라이트 윙 자리에서 나서다가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에게 밀려 레프트 윙으로 출전한 브레넌 존슨 선수는 왼쪽에서는 거의 활약이 없으며, 결국 마티셀 선수와 브레넌 존슨 선수의 부진으로 인해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윌슨 오드베르 선수의 경우 연계 플레이에 있어서는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 윙어로서 수비수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부분에서는 볼경합에서 거의 다 패배를 당하면서 정말 최악의 폼을 보였는데, 이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공격형 미드필더인 사비 시몬스 선수를 레프트 윙 포지션에서 실험을 했지만, 사비 시몬스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경기에 나설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사비 시몬스 선수의 윙 자리에서의 실험도 실패하려고 말하는데요. 때문에 현재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팀의 레프트 윙어가 거의 없다시피 한 현재 상황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 제발 루이스 가문이 1월에 사비뉴를 영입해줬으면 좋겠어. 사비 시몬스는 중앙에서 뛰어야 하고 왼쪽 윙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꼭 필요해. 윌슨 오드베르랑 브레넌 존스는 그 자리에 서기에 부족하다. 윌슨 오드베르, 마티스텔 그리고 브레넌 존스는 우리 팀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야. 교황이 와서 설득해도 내 생각은 안 바뀔걸. 난 윌슨 오드베르가 토트넘 하스퍼에서 성공할 선수는 아니라는 확신이 들 만큼 충분히 본 것 같아. 최상위 레벨에서는 여전히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승에 도전하는 팀에서는 어렵다고 봐. 스퍼스는 분명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팀이고 홈에서는 다소 고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공격수들이 평균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잠재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되는데, 해리케인과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선수 2명을 잃은 상황에서 20살짜리 선수들을 데려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해리케인과 손흥민이 전성기였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정말 아쉽네. 스퍼스는 원래 실점을 하는 팀이지만 이제는 그 실점을 만회할 만한 공격력도 없어. 현재 1월에 영입할 만한 선수가 없다. 손흥민과 해리케인을 마티스텔과 윌슨 오드베르로 교체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어떤 윙어를 기용하든 골을 넣을 수 없다. 브레넌 존슨, 마티스텔, 윌슨 오드베르는 이번 여름에 정리를 해야 돼. 백업 자원으로도 부족해. 이런 경기를 볼 때마다 마티스텔, 윌슨 오드베르, 브레넌 존슨, 아치 그레이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낭비됐는지 다시금 느끼게 돼. 챔피언스 리그에 꾸준히 도전하는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야. 토마스 프랭크 감독 입장에서도 손이 묶여있는 셈이지. 해리케인과 손흥민에서 윌슨 오드베르와 마티스텔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다니엘 레비 회장은 전범 재판이라도 넘겨줘야 돼. 해리케인과 손흥민에서 마티스텔, 히샬리송 그리고 윌슨 오드베르로 바뀌었는데 왜 토트넘 하이로드에서 폭동이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최전방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이 너무 제한적이야. 손흥민, 해리케인에서 윌슨 오드베르, 마티스텔로 바뀌었으니 레비 회장이 이 클럽을 망쳐놨다. 등등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를 영입하지 못한 채 이적 시장을 마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토트넘에게는 미키 반더벤 선수가 현재 팀 내 득점 1위일 정도로 공격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하스퍼 HQ에서는 토트넘에게 손흥민 선수가 떠난 공백이 정말 크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손흥민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 하스퍼 선수 중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손흥민이 UEFA 유로파리그 우승을 마지막으로 클럽을 떠나 로스앤젤레스에서 메이저리그 사커 생활을 시작할 것이 뻔히 예상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하스퍼는 그를 제대로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고, 특히 왼쪽 윙 자원 보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손흥민이 보여주던 전체적인 경기력과 득점 그리고 어시스트는 토트넘 하스퍼에 절실하게 필요했다. 전설적인 선수를 그렇게 빨리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손흥민이 떠난 후 남긴 공백은 너무나도 크고 즉각적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1년 전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며 생긴 공백만큼이나 뚜렷하게 느껴지고 있다. 손흥민이 LAFC로 떠난 후 토트넘 하스퍼가 그리워하는 것은 단지 그의 득점력뿐만이 아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의 전체적인 플레이 스타일, 폭발적인 돌파력, 그리고 수비 라인을 흔들며 전술 판도를 바꿔놓는 지능적인 움직임과 헌신적인 오프 더 볼, 러닝도 함께 이룬 셈이다. 전진하지 못하는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4번의 스루 패스만을 기록했다. 단 4번이다. 이 통계가 겉보기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맥락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드러난다.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들은 이 수치보다 거의 10배에 달하는 스루 패스를 기록 중이다. 토트넘 하스퍼와 비교될 수 있는 다른 클럽들, 예를 들어 라이벌 아스날은 38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1회, 아스톤 빌라는 28회에 스루 패스를 기록했다. 이처럼 손흥민의 부재는 단순한 공격 포인트 감소를 넘어서 토트넘 하스퍼의 전술적인 유연성과 공격 전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상위 팀들과 비교해서만이 아니라 토트넘 하스퍼는 자신들이 충분히 이겨야 할 팀들보다도 스루패스 숫자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는 경기장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듯이 토트넘 하스퍼가 공격에서 필드를 넓게 쓰지 못하고 전진 플레이를 거의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속도, 전진 의지, 그리고 옵사이드 라인을 뚫는 영리함을 갖춘 필드 스트레처의 부재는 토트넘 하스퍼의 엄청난 손실이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선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금 토트넘 하스퍼가 보유한 선수단을 보면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예측 가능한 결과다. 현재 토트넘의 공격진은 전체적으로 인상적이지 못하고 둔하고 조화롭지 못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10경기에서 단 4번의 스루패스는 형편없는 수치다. 프리미어리그 평균 스루패스가 18.5회인데 이는 토트넘보다 거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토트넘 하스퍼의 공격 전개가 얼마나 답답한지, 또 손흥민의 이탈이 그들에게 얼마나 뼈아픈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라면서 하스퍼 HQ에서 손흥민 선수가 남기고 간 레프트 윙 포지션 문제에 대해 언급을 했고, 마티스텔, 윌슨 오도베르 등 윙어들이 부진한 폼을 보여주고 있지만 워낙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실히 마티스텔 선수와 윌슨 오도베르 선수는 당장 토트넘 하스퍼의 주전 윙어로 기용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윌슨 오도베르 선수는 2004년생, 마티스텔 선수는 2005년생으로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레벨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에게는 기사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중간 나이대에, 즉 윌슨 오도베르, 마티스텔이 성장하기 전까지 주축으로 뛰어줄 윙어가 없는 상황인데, 확실히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주앙 팔리냐 선수를 영입하면서 중원을 두텁게 만들었고,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를 영입하면서 라이트 윙 포지션을 강화시켰으며, 사비 시몬스 선수를 영입하면서 시즌 아웃을 당한 제임스 메디슨 선수의 빈자리를 메우는 굉장히 좋은 영입 행보를 보여줬었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 선수가 남기고 간 레프트 윙 포지션에서는 이렇다 할 대체자를 영입하지 않으면서 이적 시장을 마무리했고,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인 사비 시몬스 선수를 레프트 윙으로 무리하게 기용했다가 실패를 하는 등 레프트 윙 포지션에 대한 공백은 남아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의 영입 없이 이적 시장을 마친 것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토트넘 하스퍼가 레프트 윙 포지션에서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